예상외로 시청자분들이 삼색기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 별게 없다는 이유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방송에 나갔을 때 첫 반응이 참 신선하다, 힐링이 된다 이런 반응들이셨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때 한 1년 정도 지났더니 또 음식이냐 슬슬 지겨워지려고 한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도 딱히 다른 게 떠오르지 않아서 한 1년 정도 더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사골이냐? 그만 우려 먹었으면 좋겠다. 나영석 너는 일 안 하냐?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왜 일을 안 하겠습니까? 저 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오늘도 이거 끝나면 빨리 회사에 가서 회의해야 됩니다. 다음 새로운 작품 뭘 해야 될지 아이템 회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회의 시간에 가면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뭐라도 좋으니까 새로운 의견을 내줬으면 좋겠어. 무조건 새로운 아이템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새로운 의견은 뭐든지 가감없이 내봐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누군가가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옛날에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 안 돼, 안 돼. 또 누군가 또 다른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내가 옛날에 안 해봤는데 안 해봐서 그건 또 불안해서 안 돼. 그렇게 회의하다 보면 아무것도 결론 내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나버립니다. 불안에 떨다가 나도 모르게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과거에 답습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망할까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한번 망하면 제작비 1, 20억이 허공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저는 예능이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드라마면 1, 200억이 사라집니다. 만약에 게임이면 아마 0이 하나 정도 더 붙는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유명한 PD니까요. 게다가 저는 대기업에 소속돼 있습니다. 한두 번 실패해도 회사가 그래도 적당히 봐줍니다. 그런데 작은 제작사는 실제로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후배 PD나 프리랜서들이나 작가들은 어쩌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방송뿐이겠습니까? 영화, 게임, 음반 이런 산업이 다 똑같습니다. 사실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고요. 또 실패 속에서 커나가만 되는 이런 산업이 그리고 젊은이들의 열린 창의성이 굉장히 필요한 이런 산업이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는 걸 전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젊은이들이 성공의 공식을 답습하기보다는 실패의 경험을 더 과감하게 누릴 수 있게 원컨대 이 업계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이나 투자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은 제작사나 젊은 창작자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 수출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미국의 NBC라는 방송사에 정식으로 리메이크 판권이 수출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수출을 하고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6개월 정도 있다가 MBC 방송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는데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할아버지 네 분을 짐꾼이 모시고 여행을 하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이해 안 가는 게 뭐가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짐꾼은 왜 할아버지들이 하는 이야기는 모두 이렇게 죽는 신용을 하면서 들어야만 하느냐? 그는 혹시 노예인 거냐? 한국에는 노예가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문화가 다르구나. 미국에서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수평적으로 대하는 문화가 있고 저희는 연배가 높으신 분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가 있는 거였어요. 당신들에게 넘어간 상태니까 당신들의 문화에 맞게 변형해서 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년쯤 있다가 미국판 꽃보다 할배가 방송이 되었고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그닥 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후회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을 때 미국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문화적인 간극을 조금 더 줄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제작 노하우를 듣고 우리의 노하우를 전수했으면 그 다음 일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됐을 텐데 참 아쉽다. 이 다음번에 미국에서 전화가 오면 그땐 그렇게 해야지 하고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그 뒤로 전화는 아직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팔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팔려고 하는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고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사실 꽃보다 알배처럼 그들이 먼저 연락을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세일즈라는 건 직접 우리가 보따리에다가 담아 싣고 우리 프로그램을 담아 싣고 음반을 담아 싣고 영화를 싣고 게임을 싣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설명하고 PT하고 이걸 사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럼 이건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세일즈입니다. 어떤 부분은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뚫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저처럼 기업에서 일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창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러한 부분들이 더욱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길을 닦는 일은 저희처럼 앞선 선배들의 몫이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의 도움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길 위를 능력 있는 후배들이 빛의 속도로 달려가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요즘은 콘텐츠 창작과 소비의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5세대 통신, 글로벌 플랫폼,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더 새롭고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콘텐츠에 대한 기대와 소비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창작자들이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그러한 기술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 그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창의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능력 있는 제작자들이, 꿈을 꾸는 후배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과 컨텐츠를 실컷 만들고 그 컨텐츠가 국내를 넘어서 지구 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이 실컷 현실로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제약 없이 시도하고 실패하더라도 북돋워 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콘텐츠 산업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만든 콘텐츠가 세계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외국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대화 소재가 K-팝과 K-드라마입니다. 방문하는 나라마다 우리 노래를 따라 부르고 우리 게임과 웹툰, 캐릭터, 드라마와 영화를 즐기는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기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콘텐츠를 즐기며 삶의 희망을 키우는 세계의 청소년들을 보면서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우리 콘텐츠를 만든 문화예술인들과 창작자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인재 캠퍼스는 우리 콘텐츠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의 요람입니다. 이곳에서 오늘 콘텐츠와 문화의 힘으로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한 콘텐츠 산업 3대 혁신 전략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 콘텐츠가 국경을 넘어 한류를 만들어낸 지 20년. 처음에는 특정 지역의 잠깐의 열풍이거니 했는데 어느덧 우리는 지역과 장르를 넘어 세계인들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도 높아졌습니다. 문화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고 2012년 드디어 처음으로 문화산업 흑자국가로 탈바꿈했습니다. 문화 콘텐츠 수출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6% 이상 성장하며 작년 한 해에만 100억 불의 수출 성과를 올렸고 세계 7위의 콘텐츠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반도체 다음 가는 성장세입니다. 고용면에서도 65만 명이 넘는 인재들이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일자리 확대의 중요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한류 콘텐츠와 연관된 소비재와 관광 수출액도 50억 불이 넘었습니다. 한류 문화로 연결되는 우리 음식과 화장품, 자동차, 핸드폰, 가전제품 등도 매력적인 상품이 되면서 세계인의 생활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e스포츠 대회를 관람하거나 K-POP 스타들의 고향을 직접 보기 위해 140만 명이 넘는 한류 팬이 한국을 찾았고, 한류 문화를 중심으로 한 국경 없는 문화 공동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상품 100달러를 수출할 때 소비재와 서비스를 비롯한 연간 산업 수출이 그 2배가 넘는 248달러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한류가 만들어낸 생산 유발 효과는 무려 20조 원에 가깝습니다. 콘텐츠는 문화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문화 후진국을 벗어나 콘텐츠 강국이 된 것은 창의성과 혁신적 기술, 기업가 정신을 갖고 도전한 수많은 창작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활용하여 온라인 게임을 만들고 수출한 게임 개발자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e스포츠 세계 1위의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팬과 직접 소통하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척했고, 우리 나영석 PD의 꽃보다 할배 같은 그런 콘텐츠들은 아까 직접 말씀하셨듯이 한국형 콘텐츠로서 포맷 자체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발빠르게 적응하여 한류 멀티 콘텐츠, 또 1인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창작 콘텐츠들은 글로벌 플랫폼과 세계 최초 5G 상용화 기술에 실려 전 세계에서 동시에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우리 콘텐츠의 강점을 살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창작자들이 얼마든지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콘텐츠 산업 3대 혁신 전략을 통해 창작자들의 노력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디어와 기술만 가지고도 새로운 스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금융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콘텐츠 모금 투자 펀드를 신설하고 콘텐츠 기업 보정을 확대하여 향후 3년간 콘텐츠 산업 지원 투자 금액을 기존 계획보다 1조 원 이상 추가 확대하겠습니다. 불확실성으로 투자받기가 힘들었던 기획 개발, 제작 초기, 또 소외 장르에 집중 투자하여 실적이 없어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아직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실험적인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둘째,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혼합현실을 활용한 실감 콘텐츠를 육성하여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실감 콘텐츠 분야는 본격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홀로그램, 가상현실 교육과 훈련 콘텐츠를 비롯한 실감 콘텐츠를 정부와 공공 분야에서 먼저 도입하고 활용하여 시장을 빠르게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가상현실로 동대문 시장에 옷을 입어보고 바로 살 수 있는 실감 쇼핑몰 구축, 방에서도 석굴암을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체험하거나 K-POP 공연을 증강현실로 생중계하는 등의 문화관광 실감 콘텐츠를 더욱 빠르게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임이나 음악 콘텐츠와 신기술을 융합하는 한류 실감 콘텐츠도 가능할 것입니다. 창작자들과 기업들은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은 쉽게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실감 콘텐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핵심 인재를 키워나가겠습니다. 셋째, 신한류를 활용하여 연간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얼마 전 태국에서 정부가 보증하는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K-팝과 연계하여 브랜드 K로 론칭하는 행사를 했는데 출시 제품들이 완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수한 제품들의 해외 판로를 한류 콘텐츠 기업과 정부가 함께 개척한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한국어 교육 지원과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 시장 정보와 번역, 온라인 마케팅 지원 등으로 콘텐츠 수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태국에서 한 것처럼 우수 중소기업 소비자 산업의 한류 마케팅 기회를 늘리고 한류 상설 공연장 확충 등 한류 콘텐츠를 관광 자원화하여 한류 관광객 유치에 정부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불법 복제나 한류 위조 상품 등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저작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제작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산업화와 민주화 위에 콘텐츠와 문화의 힘이 더해지면서 대한민국의 자긍심은 한층 커졌습니다. 콘텐츠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중요한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전통문화 유산이 있고 신명과 끼, 창의성이 있는 국민이 있으며 꿈을 가진 청소년도 많습니다.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상상하고 만드는 콘텐츠가 세계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콘텐츠 강국, 바로 여기서 시작합시다. 정부가 기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가 굉장히 부드러운 것이고 말랑말랑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 보고가 때로 딱딱할 수가 있어서 그냥 이런 복장으로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영선 장관님이 제일 먼저 보고서 놀라고 또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통령님께서 아까 말씀 중에 저희들의 3대 혁신 전략에 대해서 거의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요약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계부처가 함께 수립한 콘텐츠 산업 3대 혁신 전략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세계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2조 3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2,700조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연간 4.4%의 지속적인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그리고 유망한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콘텐츠 시장도 지금 경쟁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는 콘텐츠만 좋으면은 세계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해외 콘텐츠에 밀리면은 하루아침에 도태될 수가 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누가 가장 먼저 성공적으로 개발하느냐가 앞으로 콘텐츠 산업 성패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콘텐츠 문화 산업의 시장 규모는 약 120조 원입니다.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2.6%로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세 가지의 저희들이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금융 확충입니다. 두 번째는 실감 콘텐츠의 육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류로
연관 산업을 견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정책금융 확충입니다. 콘텐츠 산업 현장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고 물으면 자금 부족을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나 기획이 있어도 투자받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모험 투자 펀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총 4,5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콘텐츠 산업 정책 금융을 1조 원 이상 추가로 공급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감 콘텐츠의 육성입니다. 초기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선도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XR 플러스 알파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공 서비스와 산업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의 실감 기술을 적극 활용할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마지막입니다. 한류를 통한 연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류는 한류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류의 인기를 한국 상품의 수출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야만 합니다. 해외에서 열리는 한류 행사들과 우리 제품의 동반 진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류를 관광 상품화 시킴으로 인해서 방한 관광객들도 크게 늘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작년 12월에 발표한 규제 혁신 그리고 세제 개선 등의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년까지 매출액은 153조 원 그리고 수출액은 134억 달러 그리고 고용은 7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류 관광객 수도 180만 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합니다. 결국 콘텐츠 산업은 사람이 핵심입니다. 콘텐츠 산업은 인간의 창의력과 감성을 바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창의력과 감성 그리고 상상력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뛰어난 경쟁력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콘텐츠는 새로운 빛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신기하고 영광입니다. 예! 개국에 나가 있고요. 전 세계의 5억 명 이상의 시청자, 상품 판매액이 1,200중, 한해 상품 판매액이 1조 2천억 원,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 로열티가 2천억 원에